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원철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합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잘 주무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은 것 뿐이죠. 아니면 낮에 좀 주무시면서 그걸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전체 노인들의 약 60에서 70%에서 잠을 잘 못 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잘까요? 젊은 나이에는 잠이 부족해서 못 자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잠을 잡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잠을 못 잡니다. 들기도 어렵고요. 너무 자주 깨고요. 새벽에 깨서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한번 오늘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는 시간을 보면 신생아들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을 잡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새벽에도 애들을 우유를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1살이 되면 조금 낮습니다. 애들이 잘 때 한 번 정도밖에 안 깨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요. 낮잠 자는 거 한 번 정도 빼놓고는 또 낮에도 많이 안 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재롱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유치원 가서 낮잠 자는 상황이 생기고 조금씩 잠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낮잠이 필요 없는 상황이 생겨요. 밤에 한 9시간, 10시간 정도만 자면 낮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요. 대학생이 되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한 8시간 내외 정도로요. 중학생까지만 해도 한 9시간 정도 자는데요. 그러다가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나이가 한 55세가 되면 잠자는 시간이 조금 줄어서요. 한 7시간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18시간에서부터 노인이 되면 7시간 내외 정도로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더라도 뇌도 발달해야 되고 몸도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 뇌의 발달에 필요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에너지를 쓴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도 보충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신체 기계를 리셋시키고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어린 아이 때는 잠자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신체가 발달하고 성장할 필요가 없게 되죠. 성장할 이유도 없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원이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수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변화는 너무 자주 깹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는 안 깨야 됩니다. 나는 한 번 깨는데 그러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2번, 3번 정도 깨십니다. 그리고 깊은 잠의 양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깊은 잠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꿈꾸는 잠도 약간 줄고요. 자고 깨는 사이클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잠자는 시간이 조금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이 맨 아래에 있는 게 깊은 잠의 양인데 어린아이나 청년에 비해서 깊은 잠 양이 줄어들고 맨 위에 있는 게 깨는 건데 노인들은 굉장히 자주 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통계고 저도 이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전국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잠을 얼마나 못 자냐, 이거는 환자가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이전의 나이에 비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약 31%에서 한 40%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20%라고 한다면 거의 2배 정도 노인들에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에 진료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이게 2018년도에 건강보험 청구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진료 인원수입니다. 불면증으로 진료받던 인원수를 어린 아이 때부터 70세 노인 때까지 조사해 봤더니 70세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진료를 더 받죠.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불면증은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노인들은 잠을 못 잘까요? 4가지 요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에서 못 자는 이유가 첫 번째는 빛의 노출에 문제가 됩니다. 빛이 눈을 통해서 뇌로 적절히 자극이 돼야지 생체시계가 활성화되는데 나이 들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죠. 백내장 흔히 오지 않습니까? 녹내장도 잘 와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또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노인이 되면 망막 질환도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빛이 눈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눈에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이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같이 같은 빛의 양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뇌로 전달되는 빛의 양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뇌를 자극하지 못하니, 생체시계를 자극하지 못하니 뇌가 낮에 아주 건강하게 깨어있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체시계 자체가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뇌는 퇴행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뇌의 크기도 좀 쭈그러들고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뇌 퇴행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가 변연계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변연계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적에 대해서 감질하고 민감하고 으르렁거리고 동물한테 사람한테 생존의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변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연계에 호르몬을 담당하는 생체시계가 있는 시상하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노화가 되면 제일 먼저 퇴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시계가 가장 먼저 노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표에서 본 대로 이 옅은 색깔이 생체시계의 크기를 재본 건데 나이가 들면 굉장히 작아져요. 약 3분의 1로 적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생체시계의 노화와 퇴행으로 인해서 생체시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신경 전달 물질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적게 전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를 깨어나게 하는 생체시계의 퇴행, 이 두 가지 문제가 노인이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세 번째 요인입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생체시계 활성화돼서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다가 생체시계가 꺼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잠을 7, 8시간 지속적으로 자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노인이 되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의 퇴행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일생 중에 10대에서 20대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나이에 비해서 55세가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70세가 되면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되니까 깊은 잠도 못 자고 자주 깨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요인은 노인들은 수면의 욕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면의 욕구는 아침에 깨어나서 깨어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쌓이는 거고 낮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피곤함이 쌓여서 수면의 욕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수면의 욕구는 수면 중추에 쌓이는 아데노신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이 아데노신이 붙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일을 많이 하면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정작 붙을 수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으니까 졸음을 적게 느끼게 됩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이 피곤을 적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수면의 욕구가 감소되니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은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때문에 아무런 질병이 없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나이 들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노인이 되면 이런 신체적인 변화 외에도 다양하게 잠을 못 자는 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면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면증, 일주기 리듬 장애, 수면 무호흡증, 렘 수면 행동 장애, 하지 불안 증후군, 주기적 하지 운동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더라도 이런 수면 장애 때문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내과적인 질환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나 심장질환, 폐질환, 요통, 고관절, 관절 문제, 위궤양, 전립선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질병들은 잠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위가 역류가 돼서 소변을 자주 보게 돼서 중간에 자주 깨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 중에 일부 약들은 잠을 방해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 보게 되면 65세 노인에서 한 가지 이상 약을 먹는 사람은 전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의 3분의 2에서는 3가지 이상을 매일 먹고 있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드시는 약제 중에 몇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약, 심장병약, 혈압약 중에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물들, 그 칼슘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물들은 잠을 방해합니다. 또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들은 또 잠을 방해합니다. 몇 가지 호르몬 제제들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같은 호르몬 제제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잠을 만약에 못 잔다면 본인이 먹고 있는 약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꼭 드셔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에 복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서 술을 자주 드시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담배나 니코틴과 같은 물질에 노출되거나 또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약물들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술, 카페인, 담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잠을 들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고 또 낮에 각성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노인에서 수면을 왜 못 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꿀잠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